정규분포를 나갈 건데요. 여기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잠깐 이제 그 여름방학 때나 이럴 때 정규분포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중요한 것들 정리 좀 하고 문제 좀 풀어볼게요. 저희 고3들이 더 시끄러워서 그래. 미쳤나 저것들이. 고3들이 4일 남았더니 정신줄로 안 나 진짜. 자, 정규분포 보겠습니다. 내일은 저렇게 똑같이 돼. 그런 거 있잖아요. 정줄 놓는 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극도의 긴장감에 의한 정신 착란 증세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보십시다. 자, 정규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일단 연속 확률 분포라는 큰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규분포라는 새로운 어떤 하나의 종류의 확률 분포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정규분포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규분포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랑 비슷하냐면 이산확률 분포를 우리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웠냐면 이항분포를 배웠지. 그치? 자, 이항분포를 배웠는데 그 이항분포라는 것도 결국은 뭐가 돼요? 이산확률 분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근데 이제 연속확률 분포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어제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통해서 배웠었는데, 자, 연속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들아 그 9강에 그 몇 페이지니? 79페이지. 거기 여백에다가 필기 쫙 하세요. 핵심만 정리해드린 거니까 이런 뭐라고 해. 자지구레한 거 다 빼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설명해드릴 거니까 보면서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네, 실전용이에요. 시험용.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을 보시려면, 기말고사 보시려면. 자, 잘 보세요. 시험에 나오는 연속 확률 분포는 거의 대부분이 정규분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정규분포는 항상 세트로 붙어 다니는데 또 하나의 파트너가 누구냐면 바로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둘이선 세트로 같이 다닙니다. 세트로.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정규분포부터 잠깐 볼 텐데, 정규분포라는 것은 어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게 있어요. 정규분포만의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걔가 뭐냐면 이거 쓰지 마. 이거 지금 쓰는 거 쓰지 마. 걔가 fx가 이거 쌤도 잘 안 해오고 다녔는데 루트 2 파이 뭐냐? 시그마. 외울 필요 없어요 전혀. 네, 1.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2에 뭐라고 써줬어?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i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x 그냥. 자, 잘 봐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게 하나의 확률 밀도 함수인 거고, 첫 번째 우리 저번 시간 어제 배웠던 거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럼 우리가 어제 풀었던 필수 예제들 보시면 다 어떻게 풀었어요? 뭘로 풀었어요? 그래프 그려서 풀었죠. 그치? 그래프 그려서 풀었었지. 기억나? 그 그래프 그려서 풀었던 건데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이 함수도. 됐니? 그런데 이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알면 돼. 니네는. 이거 식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정리해 드릴게요. 요게 뭐냐면 뭐 개념서에 나오면 다 보실 텐데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런 뜻입니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확률 밀도 함수.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질 때 우리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즉 정규 분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함수를 가질 때.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래프예요. 그래프. 자, 그러면 제가 요 함수를 내가 그대로 좌표 평면상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바로 요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더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니? 요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런 모양의 함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양의 그림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앞으로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됐니? 정규 분포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잘 봐.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프의 성질이 첫 번째. 요 가운데 점은 반드시 뭐가 되냐면 평균이 될 겁니다. 평균. 여기서부터 풀겠습니다. 요건 안 써도 되고 여기서부터.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가운데 얘를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성질 좀 정리해 볼게요. 늦었어. 자, 79페이지에 필기한데. 정규 분포라는 것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성질이 있는데, 자, 몇 가지 좀 적어봅시다. 첫 번째, 뭐부터 있냐면, 첫 번째, 얘는 대칭입니다. 대칭성. 근데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 바로 x가 평균에 대한, 요 x가 평균이라는 요 가운데선이죠. 요 가운데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이 그래프. 즉, 이 가운데선에 의해서 이쪽 모양과 오른쪽 모양이 똑같더라라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한 모양을 가지다. 이게 첫 번째.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축과 당연히 x축과 이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이 있겠죠. 전체 면적. 이 전체 면적은 얼마가 돼요? 1이에요. 예. 연연 이거 안 써도 돼. 여기서부터 풀겠면 돼요. X축과 그래프가 이루는 전체 면적은 항상 1입니다. 근데 잘 들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그러면 얘는 확률 변수의 범위가 우리 어제 배운 거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세요. 어제 0부터 1까지였으면 0부터 1까지 x가 0부터 1까지였을 때 그려지는 그래프의 면적이 얼마였어? 그게 1이었지. 그 0부터 1까지가 뭐가 될 거야? 확률 변수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확률 변수 x의 범위가 확률 변수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확률 변수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보세요. 마이너스 무한대 콤마 무한대. 우리 이거 미적분에서 배웠죠. 뭐예요? 실수 전체입니다. 그니 실수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수 전체. 그랬을 때 확률 변수가 갖는 범위는 이렇게 써질 겁니다. 이게 정규분포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특징. 됐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세 번째. 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 면적은 곧 확률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연속 확률 분포 대단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연속 확률 분포라는 큰 단원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면적이 곧 확률입니다. 그럼 정규 분포도 연속 확률 분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면적이 곧 확률이 될 텐데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프가 있고
쌤이 이렇게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렸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가운데가 평균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가서 m 플러스 k라고 해본 거예요. m 플러스 k.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겁니다. p m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k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확률 변수 x가 m부터 m 플러스 k까지를 가질 때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죠? 앞에 p가 붙었다는 얘기는, 잘 들어, 앞에 p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는 뭐예요? 확률이죠. 앞에 p가 붙으면 얘들아 확률이잖아. 그치? 오케이? 자, 앞에 p가 붙으면 확률이야. 근데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예요. 이 확률을 뭘로 계산한다? 그렇죠. 면적. 연속 확률 변수는 전체 면적이 1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x축과 그래프가 그리는 여기 생기는 요 면적이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이 면적을 구하면 그 면적이 곧 뭐가 되냐면 이 범위에서의 확률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확률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면적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확률 계산을 할 때는 면적으로 계산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면적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 테니까 범위가 m부터 뭐 m 플러스 k든 아니면 다른 거든 간에 확률에서 확률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럼 그 확률을 구하려면 면적을 구해야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노란색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원칙적으로, 원래 노란색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적분이죠. 여러분들 미적원에서 배웠던 정적분이죠. 그치? 그럼 정적분, 자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정적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함수식이 필요하지. 우리 정적분 했던 거 기억해봐.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x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그게 x축 y축과 이루는 면적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x제곱 마이너스 4x를 fx에다 집어넣어서 0부터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4까지 적분해봐라. 그러면은 그 적분 계산식 해가지고 썼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잘 봐. 이거의 함수식은 누구야? 얘. 요 하얀색 요 곡선의 함수식이 얘야. 그럼 얘들아, 니네는 m부터 m 플러스 k까지의 범위에서 저 함수식을 적분에다가 집어넣어서 적분을 해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적분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이거 이 식 적분할 수 있는 사람? 이거 뭔지 모르겠지? 얘가 왜 갑자기 이거 왜 나왔을까 이런 거. 이과 이거 뭐야? 지랄. 아유씨. 몰라. 우린 모른다고. 문과에서 안 배운다고. 그럼 이렇게 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면적 구하라고 확률이고 면적이래. 근데 면적 구하려고 봤더니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내가 못하는, 감당도 못하는 시기야. 그럼 적분하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야?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면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식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육과정 내에서와 우리의 그 지적 수준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강단에서는. 그러면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 다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초반에 도입부에 정규 분포는 항상 표준 정규 분포와 세트로 같이 다닌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규 분포에서 면적을 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표준화를 거쳐서 표준 정규 분포로 풀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표준 정규 분포 합시다. 자, 세 번째. 표준 정규 분포. 이거는 별표 5개 치십시오. 표준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 단원에서 뭐와 비슷하냐면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도구. 우리가 정규 분포를 주어졌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정규 분포를 계산을 해서 값을 구하려면 즉 답을 내려면 표준정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볼게요. 첫 번째, 표준 정규 분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뭘 계산하기 위해서냐면 면적, 즉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면적은 곧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확률을 계산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접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 그러면 이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계산을 하는 도구가 바로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 라는 것이 주어질 텐데요. 어느 시중교재를 보시더라도 확률 통계 어떤 시중교재를 보시더라도 맨 뒤쪽에 펴보시게 되면 상용 로그 표처럼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이따만한 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없어요. 우리 자체 교재에는 없어. 자체 교재는 없는데 어떤 시중교재를 사시더라도 확률 통계 파트의 맨 뒤쪽에 보시면 항상 뭐 단권화에서도 저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갔냐? 우리 수초 사면 상용 로그 표 나오듯이 이렇게 여기 있죠? 표준 정규 분포 표 이런 거 됐어요? 자, 봐봐. 그러면 요거는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을 해준 거야. 사람들이 이미 다 계산해 준 거야.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내가 확률, 면적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자, 처음에 정규 분포라는 것이 m, 시그마 제곱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죠, 시그마가. 그랬을 때 얘를 뭘로 바꿔줄 수가 있냐면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줄 수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반드시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1입니다.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반드시.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중간 과정을 계산해 주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을 바로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평균과 표준 편차라는 정규 분포가 주어졌을 때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준다면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네 번째 가겠습니다. 그러면 표준화를 해줘야겠지. 자, 표준화하는 거를 배워보자. 자, 표준화한다는 건 간단합니다. 뭐냐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내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원래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평균이고요. 이렇게 한번 써. 자, 쌤이 옆으로 그래프를 2개를 더 그릴 거니까 잘 보세요. 2개 보고 나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또 배웠었구나. 고등학교 때, 고1 때 배웠던 평행이동 기억났어요? 평행이동? 응? 기억나죠? 자,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근데, 잘 봐. 요거를 뭘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m을 0으로. 그 다음에 여기 써진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과정이 우리가 표준화라는 과정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첫 번째 뭘 할까요? 평행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뭐 할까요? 나누면 1이잖아. 빼야죠. 자, 잘 들어. 이런 느낌이야. 요 그래프가 있어. 요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가운데가 m이야. 이거를 옆으로 쭉 옮기는 거야. 그대로. 이거는 무한대로 펼쳐져 있고. 됐니? 그럼 이건 무한대로 펼쳐져 있고 요 종 모양의 그래프를 그대로 -m만큼 옮기는 거야. 그래도 돼? 안 돼? 되죠? 상관없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확률 변수의 범위가 어디기 때문에?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공간이니까 이 그래프를 내가 -m만큼 왼쪽으로 이동시켜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m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0으로) 바뀐다. 됐어요? 0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시그마로 바뀌죠. 됐니?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첫 번째 뭘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첫 번째 -m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밑에는 확률 변수의 변화를 내가 써드릴게. 자, 확률 변수가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뭐였냐면 x라고 해보자. 됐니? 처음 정규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가 x라고 해볼게요. 됐나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잘 봐. 이 확률 변수 x를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다 뭘로 미인 거야? -m만큼 미는 거죠. 그죠? 그럼 이 확률 변수 x가 x-m만큼 바뀐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다 m만큼 빼버린 거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 자, 그럼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자, 그럼 평균은 0으로 맞춰줬어. 그러면 시그마를 뭘로 맞춰줘요? 1로 바꿔줘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시그마 있네요. 자, 근데 시그마가 뭐야? 표준 편차지. 표준 편차지. 민수야,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야 아니야? 어? 항상 양수죠. 그러면은 내가 시그마로 나눠줘도 뭐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이 전체를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변수를. 이 확률 변수 전체를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표준 편차로. 그럼 잘 봐. 어떤 결과가 생기나? 이렇게 돼서요. 0은 뭘로 나눠도 그냥 결과가 0이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로 바뀌겠죠. 됐니? 그럼 변수 변화 잘 보세요. 변수 변화. 변수가 전체가 x-m이었는데 전체 변수를 내가 동일하게 다 뭘로 나눈 거야? 시그마로 나눈 거죠. 그러면 변수가 어떻게 바뀌냐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지. 그치? 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써진 정규 분포는 어떻게 써지냐면 n이라는 게 평균이 m이고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써질 겁니다. 얘는. 근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n만큼 빼줬으니까 여기 써진 정규 분포는 0,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가는 정규 분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시그마로 나눴으니까 마지막은 뭐가 되냐면 n이 0,1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써진 이러한 정규 분포, 즉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고, 여기 써진 n 시그마분의 x-m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화 변수 z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마지막 결론. 자, 이렇게 어떤 정규 분포 그래프를 마이너스 n만큼 평행 이동하고 여기서는 내가 뭐 한 거냐면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눈 거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면적, 동그라미 1이라고 쓴 면적은 여기 와도 면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동일합니다. 왜냐면 그대로 이동한 거니까. 평행 이동이니까. 생각해봐 얘들아, 평행 이동이니까 그대로 이동한 거죠.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얘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즉 무슨 얘기냐? 여기 면적, 여기 면적, 여기 면적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면적을, 자,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라고? 표준화하는 목적이 면적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럼 요 면적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요 면적이 요 면적과 같다면, 만약에 같다면 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구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푸는 이유는 면적 계산을 편리하게, 뭐가 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모든 정규 분포는 거의 대부분 얘로 바꿔서 푸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 아시겠어요? 그리고 요 과정을 지금 뭐예요? 표준화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필기할 거 다 했습니다. 정리하죠. 정리. 됐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 자, 마무리.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정규 분포 문제를 푸는 문제는 자, 이렇게 풀겠습니다. 메커니즘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자 문제에서 정규분포가 나올 겁니다.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가 나올 거예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두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p a, i보다 커 나왔고 x가 b보다 작고 나왔다. 요걸 구하라고 한다고 해보자. 되셨습니까? 그랬을 때 자,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걸 구하려면 이걸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이용하자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치자. 반드시 표준화 과정을 거치자. 그 표준화라는 게 뭐냐면 x라는 변수를 뭘로 바꾸는 표준화 변수 z로 바꾸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네 번째. 자, 그 과정이 있을 텐데 바로 그 공식이 뭐냐면 x를 표준화하시면 z가 될 텐데요. z는 어떻게 써지는 거냐면 표준편차분의 변수 마이너스 m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더라. 됐니? 표준편차를 변수에서 평균을 나눈 거를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되더라. 됐니?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자? 표준화라고 얘기하더라. 이게 그리고 표준화 공식인 거죠. 그죠? 어떤 정규분포든 간에 표준화를 하면 표준 정규분포가 나옵니다. 되었습니까? 자, 따라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z라는 변수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률이라는 것은 곧 면적이 될 텐데 이 확률을 계산할 건데 자, 이 확률을 계산할 건데 이 확률 계산을 바로 뭘 이용해서 하냐면 문제에서 주어지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계산해보자 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푸는 게 이제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의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알겠니? 이 5가지 과제. 했습니까? 했니? 아니?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자, 예를 들어서 하나 써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거대로 한번 풀어보시면 계산해보면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65,4 제곱을 따른다고 해봅시다. 됐니? 자, 그럼 보세요. 얘는 뭐예요? 평균이죠. 그죠? 얘는 뭡니까? 표준편차죠. 그죠? 오케이. 이 확률 변수 x에 그랬을 때 자, 문제에서 내가 요거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문제에서 px가 6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됐니? 자, 그러면 얘를 잠깐만 봐봐. 얘를 정규분포로 그려보면요.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종 모양이 생길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평균이 65겠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67이니까 뭐 한 요 정도 된다고 해보자. 그랬을 때 67일 때 여기 면적을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6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면적뿐만 아니라 여기도 구해야겠죠. 더해줘야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x가 이게 x축인데 x가 67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 전체 다 면적일 거 아니야. 그치? 됐니? 근데 잘 봐. 정규분포 그래프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무슨 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대칭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요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전체 면적은 1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대칭의 의미가 뭐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잖아. 그치? 그럼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은 그냥 뭐가 돼요? 0.5가 돼요. 면적이 1의 절반 0.5. 왼쪽 오른쪽이 똑같으니까. 되니?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노란색 면적만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노란색 면적을 구해서 요 부분과 요 부분 0.5까지 더해주면
계산이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문제점은 뭐예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됐니?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준정규분포를 모르잖아.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인테그랄 65부터 67까지 해서 65부터 67까지 해서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x, dx 이걸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됐니? 근데 이 fx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식이 바로 뭐냐면 아까 써드렸던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을 해서 이걸 적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고. 표준정규분포를 모른다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아시겠죠? 안 할 거야? 원래는 이렇게 푼다고. 그러면 뭘 이용하자? 표준화를 하자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거 표준화해보죠. 자, 이걸 표준화해보시면 얘는 확률 변수 x였는데요. z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z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분의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평균 65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여기 써진 확률 변수 x를 내가 z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은 양쪽이 똑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자, 확률 변수 z라고 하시게 되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있을 거고요.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4분의 얼마가 돼요? 67이죠, 변수가. 여기. 그치? 67 마이너스 얼마? 65다 라고 해서 이렇게 써지더라. 그럼 이거 계산해 보시면 뭐가 되냐면 P라는 것은 Z가 0.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됐니? Z가 0.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요. 자, 이걸 이제 여기까지 바꾼 다음에 우리 계산은 뭐 갖다 한다고 그랬어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갖다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보시게 되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보시게 되면 P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0.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써졌을 때 이 면적이 얼마냐면 0.1915라고 표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단거나 있는 사람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표 봐. 잠깐 빌려줄게. 표 보는 법은 가르쳐도 되겠고 혹시 가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표 1부분 주고 내신이니까. 얘들아, 거기 표준 정규분포 표는요 항상 여기 기준이야. 여기 봐봐. 여기 기준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항상 뭐예요? 평균이에요. 0이에요. 0. 그러면 거기 표준 정규분포 표를 보시게 되면 거의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시게 되면 뭐 Z가 돼 있고, 자, 가로축은 0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를 보시게 되면 0.00부터 0.09까지 되어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세로를 보시게 되면 0.0, 0.1, 0.2 해서 뭐 3.4까지 되어 있죠. 보이세요? 네, 그럼 잘 보세요. 세로축이 뭐냐면 세로축이 요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의 첫째 자리와 정수 자리와 소수 첫째 자리까지예요. 세로가. 알겠어? 세로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0.5잖아요. 그치? 그럼 가로는 뭘 나타내는 거야? 소수 둘째 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여기 써진 게 0.5잖아요. 그럼 0.5, 0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세로가 0.5고 가로에 있는 거는 0.0이 만나는 거죠. 0.00이. 그치? 그럼 두 개 만나는데 써진 숫자가 뭐예요? 0.191로 써져 있죠. 세로에서 0.5와 가로에 0.00이 만나는 곳에 0.191로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써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무슨 얘기가 되면 표준 정규분포 상에서 0부터 0.5까지의 확률, 면적은 뭐와 같다? 0.191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를 표준화했을 때 여기가 평균, 여기가 1이잖아 지금. 그치? 그랬을 때 여기 써진 면적이 바로 얼마란 얘기야? 여기 써진 면적이 0.191
0.1915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두 개 더한 값이니까 그게 뭐가 돼요? 0.6915가 되겠죠. 그죠? 그 0.6915가 바로 뭐예요? 이 문제의 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푸는 게 뭐라고?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 계산인 겁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좀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문제 풀게요. 이거 에센셜 문제 풀게요. 그럼 쉬세요.